생방송 애국전선.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낚시할 건가? 정의의 날쌘 칼이 비끼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박대전을 65일 앞둔 10월 15일 저녁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박근혜 바로 알기 최강현승 퀴즈쇼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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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 나뿐인가? 왜지? 이 묘한 기분? 낯설어. 근데 낯설어. 제가 지난주에 결석했잖아요. 네. 진짜 오랜만에 결석을 덜컥 했는데 방송이 안 올라왔어. 네 분이 모여서 진행한 걸로 난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녹음했는데. 그래서 계속 물어봐. 트윗에서 여러분들이 왜 안 올리나요? 언제 녹음 올라와요? 펑크냈나 보다고. 예. 그래서 괜히 저는 이번 주에 녹음 안 가서 모릅니다. 그랬더니 최영일 님이 안 계시면은 녹음이 안 되는 거군요. 괜히 나만 뜨잖아. 네, 뻥이고. 아니, 뭐 녹음해도 안 나오잖아요. 개뻥이고. 왜 안 올렸어요? 제가요. 예. 이빨이 깨졌어요. 응? 그래서 안 올렸어요. 이가 진짜? 치아가? 네, 이쪽에. 뭐예요, 그거? 뭔 말이야, 이게. 내가 이빨 깐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빨 깬다는 소리 내가 스스로 올리기 싫으셔가지고 이빨 깨고 막. 아니, 핑계댈 게 없잖아. 핑계댈 게. 아니, 녹음은 지난주에 했고. 네. 내가 아는 사실은 우리 현석훈 기자가 그 부산 국제영화제에 갔어요. 트윗에 이건 뭐 나를 변태라고 막 매도하던 사람들이 수지 사진에 뭐 시스타 봤어요, 뭐 죽어요, 막 그래서 드디어 이게 해이해진 거다. 걸그룹을 보더니 전의를 상실했다. 난 그랬고 역시 투지를 불태우는 걸그룹 여신은 오직 티파니뿐이다. 됐고요. 시끄럽고요. 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녹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안 올렸어요. 우리끼리 너무 재밌어. 미치는 줄 알았어, 혼자서 막. 우리만 간직하려고. 한 시간 막 1분마다 뻥뻥 터져. 돌아버려요. 소장용? 소장용 이거. 소장님, 우리끼리 웃고 즐기려고. 평생 소장하면서 내가 맨날 그러니까 들려. 이게 무한도전 미편집본 이런 거구나. 그렇죠. 나중에 욕설 방송으로 올라와. 행동대장이 방송에 연라 욕을 했구나. 남주기 아까워서. 이거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안 올렸어. 정권교체 대구 한번 풀어요. 네. 제가 모니터링을 쭉 해봤는데 너무 수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된다. 내가 없으니까 이게 말릴 자가 없었구나. 이거 징역 10년 이상이야. 네, 자체 검열을 통해서 바로 깨진다. 네, 그래도 방송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편집으로 걷어낼 부분이 없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쫙. 네, 거두내고 끝까지. 나면 저희 오프닝밖에 남지 않는. 궁금한데. 우리 요정 소환. 돌이 아니라 바위가 날라왔으니까 바위가. 한호경님 구속 뭐 이런 거죠. 뭐. 네. 이러면 진짜 더 궁금해. 더 궁금해지면서 난 살짝 불안해진다. 뭐지? 편집본 막 찾으려고 혈안이 되시. 이거 파일 폐기했나요? 갖고 있죠. 이거 빨리 폐기해야 돼. 그러니까. 큰일 나요. 기념으로 나중에 이거 유출되면은 큰일 나요. 뭐 정권 교체 기념 골든 CD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그러니까. 골든 디스크야. 그랬으면 좋겠네. 나중에 돼서 이게 공개됐는데 막 욕먹어. 겨우 이거냐 이러면. 대선 딱 끝나자마자 터트리죠, 그거를. 갖고 있다가. 터져요, 우리가. 더 터지게 돼 있어, 이거. 궁금은 한데.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네. 이빨 깨졌다니까요. 그래서 안 올린 거예요. 이빨이 완전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구나. 정말로 이빨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쑤시개로 이를 쑤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성질 급해가지고 나무젓가락을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걸로 쑤셨어요. 진짜 가루지기 진짜로? 같다. 정말 그랬더니 이빨 반이 없어졌어. 뭐가 위에서 툭 떨어지니까 개운하다 하고 나중에 뱉어보니까 이빨이. 어머! 무서운 사람이요. 이제 무슨 엽기 개그를 치는구만, 이제. 치과 가보려고. 하다 할 게 없으니까. 몸 개그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야, 자기 빨 깨면. 아니, 옛날에 이 달인 할 때 김영만 씨가 자학 개그냐, 하도 그냥 몸을 학대하니까, 이빨을 이쑤시개로 파버렸다는 좀, 뭐야, 이게.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뭇잎발 많습니다. 아직. 지금 이 애국전선 빠질 때마다 저는 자꾸 네이버의 검색어에서 자동 완성이 티파니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뭔가 우리 여신 예찬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봤다가 위기감에 휙 그냥. 왜? 요새 대선 지지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뭐 박문안 해서 뭐 이 다자구도 일대, 양자구도 일대 나오는데 지금 뭐 리얼미터고 어쩌고 대선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모 인터넷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예. 이 걸그룹 눈웃음 완결력 이 컨테스트가 있었는데 지금 3명이 나란히 있어. 3명이. 눈웃음 하면 티파니 아닌가? 눈웃음을 하면 이제 티파니인데 예전에 요즘에 그걸 밀었지. 그 시크릿의 전효성을 계속 내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데 전효성이 티파니급으로 귀엽죠. 전유성? 눈웃음이 올라오더니 전유성? 전유성도 눈웃음이 괜찮았어요, 그분도. 진미령 상상되네. 전유성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는 니콜이 올라와 있어서 이거는 곽 교수님이라. 광모 교수님의 조작이다. 내가 보기에는 니콜이 여기 올라올 수가 없다. 그 카페지기 이름을 한번 추적해봐요. 그 카페를 박 못 교수님일 찾았어. 수 있어. 아, 그런가? 자기 혼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몇 등이에요, 티파니는? 아니 지금 나란히 셋이 있어요. 네. 공동 1위? 뭐 공동이 이거 뭐 순위를 안 매기고 그냥 3명. 아, 3명이 있다. 눈웃음 종결자. 네. 뭐 종결자가 3명이에요, 1명이에요. 그렇지. 사기잖아요, 사기. 맞아요. 그럼 뭐 애국전선이니까 뭐 티파니로 해두죠. 뭐. 저 말투는 뭐야? 조금 더 정중하게. 뭐 제가 뭐 해드릴게요. 네. 정중하게. 됐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지난주에 방송도 안 나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방송은 했어요. 안 나갔기 때문에 너무 녹음은 수위가 했어. 세서 못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번에 또 야심차게 준비를 한번 해보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래서 난 오늘 결석생인데 이게 결석생이 이제 숙제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친구들이 영일아 너 오늘 학교 안 왔지? 선생님이 숙제 내주셨어? 뭐 이런 거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이 알려줘. 의리 없는 사람들이 스튜디오에 딱 오니까 갑자기 오늘은 퀴즈쇼예요 뭐 이러는데 족보도 안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걸 전문 용어로 왕따라고 하죠. 어차피 경쟁 시대인데 뭘 알려줍니까? 네네 그런 거. 참네. 네, 해봅시다. 그래서 이른바 박근혜 바로 알기 최강연승 퀴즈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어이구, 깜짝이야. 아니, 좀 예고를 하고 때려요, 좀. 저랑만 눈빛을 오갔어요. 네, 퀴즈쇼 들어갑니다. 12월 19일 대선 맞이 현해공주 바로 알기 최강연승 퀴즈쇼. 네, 호루라기! 이거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 이거 무슨 근데 난 이분이 시작부터 퀴즈쇼가 아니라 천하장사 씨름대회인지 뭐야? 소 나오네, 저기. 그러면 오늘 우승자는 황소를 주나요? 소는 또 아니고 소는 우리 주제에 무슨 소. 소는 누가 키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닭으로 할까요? 닭. 치킨. 예. 치킨 주기. 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전 불리한데요. 그러면. 주인공이 닭이니까. 닭으로 해야 돼. 그래요? 닭은. 닭은. 네, 그렇죠. 오늘은 치킨 퀴즈쇼구나. 치킨 쇼죠, 오늘. 치킨 게임이네. 한 문제에 한 조각? 자, 한 문제 네, 한 문제 한 조각. 좋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가 너무 적어. 다리가 하나 모자르잖아. 어떻게 문제 수를 어떻게 알지?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족보 유출됐어요. 뭐야? 근데 중요한 건 문제를 봐도 너무 어려워요. 진짜? 잘 몰라요. 그럼요. 박근혜 바로 알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정신세계로 우리가 이제 딱 저기에 이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요. 오늘 직감으로 하면 내가 많이 맞출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이 문제의 정답은요, 절대 우리가 뭐 만들어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분이 직접 하신 발언을 토대로 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요? 네, 그럼요. 저희가 절대 뭐 재미삼아 허튼 말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가상 문제는 없다. 네, 그럼요. 그럼 오늘 최강연승 퀴즈쇼 타이틀을 붙였으니까 오늘 이제 이 정효정이 네. 아이유 역할을 하겠다는 거네. 아이유, 예. 왜? 일요일 아이유? 아침에 이 프로가 진짜 요즘 인기예요. 일요일 아침에 하는 프로인데 우리 정락이도 너무 좋아하는데 근해공주 바로 네. 알기가요? 3명이 손범수 아나운서,
아이유, 박명수 이렇게 세 명이 MC를 봐요. 네. 야, 그런 조합도 MC가 돼요? 신기하네요. 이런 조합도 방송을 하는데 그 정도면 무난하지. 프로들의 조합을 우리가 뭐라 할 바 없지. 하긴 아이유만 있으면 되지 뭐. 아이유 위주로 갑시다네. 네. 네. 갑자기 의욕이 안 생겨. 제가 문제를 불러드리고요. 그 이제 뭐 오지선다일 때도 있고요. 몇 번까지 이 문항이 나올지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객관식인가요? 네네네. 아, 객관식이요? 주관식도 있습니다. 주관식도 주관식도 있어요. 있고. 아, 이거 시험 범위를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이거 청취자분들 모르실 테니까. 이게 그 89년 5월 19일에 했던 인터뷰예요. 아, 그렇죠. 방송 제목이 MBC에서 한 방송이고요. 박경재 시사토론. 그렇죠. 입니다. 아이, 난 최근 거는 다 아는데 89년이면 벌써 여러분의 언제야? 기억을 되살려 주세요. 나 그때 나 군복무 할 때라서 잘 모르는데. 저는 미취학 아동 때입니다. 아. 1989년. 저는 대학교 과집 학했을 때. 야, 이게 정하나 어렸을 때부터 이지랄하고 다니는 거야. 야, 진짜. 네, 1989년 5월 19일 어린이회관 근하원에서 녹화된 이 방송입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인터뷰 영상이 유출이 아니고 한번 돈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5.16은 땡땡땡 혁명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터뷰가 한 3분 정도잖아요. 그게 풀이 한 1시간 반 조금 안 되는 분량인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면 정말 터무니가 없어요. 전 좀 소름 돋더라고요. 야, 그럼 다 그 인터뷰에서 출제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셈이죠. 이건 사실이잖아, 그죠? 사실이죠. 그럼요. 직접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아, 나 시험 오랜만에 보니까. 나 좀 애국 떨리고. 전선에 와서도 시험을 봐야 돼. 나 다 떨리고 늙어가지고. 그래, 그러게요. 네, 치킨배. 네, 치킨 배 쟁탈. 네. 네, 그럼 박근혜 바로 알기 최강연승 퀴즈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박근혜 유신공주가 인터뷰 당시 11.6 사건에 대해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11.6은 아시다시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죄송합니다. 아니, 아나운서가 왜 저래? 네. 1번 다시 해요. 네. 읽어 잘라줄게. 1번. 박근혜 유신공주가 인터뷰 당시 11.6 사건에 대해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11.6은 아시다시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인데요. 유신공주가 11.6과 관련해 김재규 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어요? 네. 1번 불륜. 삐! 2번 불륜. 시끄러워요. 네, 간통도 있어요. 기다려봐. 아, 진짜? 2번 간통. 3번 사고. 4번 쿠데타. 5번 배신. 6번 오발. 7번 우발적 사고. 8번 폐륜.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뭔가요? 우발적 사고, 실원! 공부하세요. 네, 이런 분들 있어요. 찍는 분들. 다 두자인데. 아니구나. 긴 거. 삑 4번! 그럼 4번이네. 그지? 4번 긴 거. 쿠데타. 5자 다음에 이제, 다 두자잖아. 요거 3자. 시끄러워요. 네, 다음. 정답! 네, 오발. 오답입니다. 아, 이거 어렵다, 이거. 불륜은 아까 내가 했는데 시끄러워요. 그래서. 연필 굴려봐야지. 네. 삐! 간통. 아닙니다. 아니에요? 연필 굴렸는데, 아니, 좀 다 했잖아. 남은 게 몇 개 없잖아. 불륜 아니고요. 간통 아니고요. 쿠데타도 아닙니다. 쿠데타도 오발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발적 사고도 아닙니다. 남은 거 불러드릴게요. 삑! 네, 8번! 8번. 폐륜! 폐륜? 정답입니다. 아니, 남은 걸. 네, 닭다리 하나 습득하셨습니다. 폐륜? 그러니까 이게 부하가 상관을 쐈어. 예. 네, 하극상이야. 뭐 이게 대통령 시해 이렇게 났지만 네. 이게 폐륜이다. 폐륜. 폐륜은 이 인륜을 뭐 우리가 삼강오륜 그쵸. 이 윤리를 어겼다는 깼다는 얘기죠. 보통은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 폐륜아. 폐륜. 네, 아유 그렇죠. 어려운 말.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하셨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또 근혜웅 봉건적 교수님의 윤리에 맞다. 기초해서 보면은, 그죠?
이 군과 이제 신이 부자 간의 관계잖아요. 군 신이. 예? 그런데 그 신이 군을 쏜 거잖아. 주사불체입니까? 도덕 교육이 됐어. 쏜 거잖아. 우리가 삼강오륜에 의거하면은. 그러니까 이 왕정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아, 왕정이다. 이 당시 왕정이었기 때문에 군사부 일체. 군사부 일체인데 거기다 대고 총질을 했으니 패륜이다. 예, 이건 패륜이다. 이거 공화국에서는 이제 패륜이 아니죠. 거사죠. 거사. 예, 민주공화국에서는 거사인데. 그러니까 독재자를 이제 제거한.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국채가 그 당시에 공화국이 아니었던 거죠. 왕조다. 예, 왕정이었기 때문에 공주님이잖아요. 아니 왕조였으면은 이게 패륜이라는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 게 아니라 역적. 역몰세 이렇게 하는 거지. 또 성공한 구태타는 또. 유신공주가 제가 워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따가 잘라가지고 여기 이어붙여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의미의 패륜이냐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앙정보부장을 신임해서 그런 높으신 자리까지 주셨는데 출세를 시켜줬는데 거기 뒤통수를 치냐 이건 패륜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 키운 개가 주인을 물었다 예, 이런 그런, 뜻으로. 그런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배신보다 더 센. 조폭이야. 행동대장님 지적이 맞아요. 왕정이죠. 그러니까 왕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본인이 근데 이게 더 공주님이시니까. 재밌는 건 아까 인터뷰 시기가 8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쵸. 이게 99년이어도 사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시점이 오히려 99년이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 좀 시간이 지나서 예, 우리 국민들의 어떤 뭐 민주화 열망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이거 좀 이 사람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거 끝날 문제인데 이게 89년이면 뭐 민주화 열기가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할 때죠. 어마어마할 때. 그죠? 그리고 다 이 5.18 또 유신의 또 피해자 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생존해 계실 때고 대다수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가고 보란 듯이 한다라는 거는 이 용기를 전 사고 싶어요. 얼마에 살려고? 화염병 10개? 사람 치킨 먹자고. 쇠파이프 10자루? 500원? 근데 어쨌든 1번부터 되게 어렵다. 네. 박 대통령과 김재규 두 분은 공통점이 상당히 많죠. 이제 나이는 박 대통령이 7살이 위시지만 두 분이 다 경상북도 선산 고향이 같으시고 또 육사 이기시고 같이 바로 또 교사를 다 하셨고 그런데 그 박 대통령의 총애를 그렇게 받아서 중앙정보부장이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에 있던 그분이 왜 박 대통령에게 총을 겨눴느냐. 지금 밝혀진 것은 김경원 실장의 보고와는 달리 어떻든 과실로 쏜 게 아니고 정면으로 쏴서 박 대통령을 저격을 했는데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요? 그동안 쭉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볼 때 그 당시 경호실장과 정보부장과의 말하자면 충성심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알력에서 비롯돼가지고 또 그 정보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실책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문책을 하시고 이제 불신을 하신 거에 대한 그런 말하자면 그 두려움 그런 것이 복합돼가지고 그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발적이라는 건 아주 무모한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서 뭐 사형을 당한다든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했다 이런 말씀이신지요. 그 11.6 저녁 궁정동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지 사전에 김재규 피고인이 법정에서 얘기한 그대로 건설부 장관을 할 때 또는 그 후에도 계속 기회를 노렸다 이런 말은 믿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군요. 말이 안 돼요. 네. 또 그렇게 아버지가 하신 일이 자기로서는 잘못됐다고 만약에 정말 생각한다면은 사나이답게 한 번이라도 아버지께 건의를 했었어야죠. 네. 그 건의가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는 둘째치고 옛날에는 그 도끼를 앞에 놓고도 상소라는 걸 했잖아요. 임금님한테.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를 바른 소리 하고 죽더라도 죽겠다. 뭐 그렇게까지 요즘 뭐 쉽게 생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만약에 유신에 대해서 나쁘게 정말 생각했다면 이러이러한 거는 막 어떻다. 그렇게 그 한 번이라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건설부 장관 좋은 부귀영화는 다 누리면서 정보부장 직까지 받아가지고 결국은 신임을 하셨기 때문에 정보부장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배신을 한다는 거는 폐륜이죠. 문제는 앞으로도 많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근데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난 좀 항의할 게 있는 게. 네. 불륜과 폐륜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우. 글자가 다르잖아요. 다른 거야? 불륜, 폐륜. 그러니까 폐륜은 이게 윤리를 깼다. 뭐 이렇게 치면 예. 불륜은 윤리가 아니다. 뭐 이런 뜻 아닌 건가? 뭐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근데 왜 불륜은 왜 부부 관계에만 주로 써먹고 폐륜은 군사부 일체에 다 써먹어? 글쎄요. 그거 왜 여기서 모르지? 네. 다음 넘어. 야, 빨리 해요, 빨리 해요. 네. 하여튼 이런 단어만 나오면 정신이 놔, 그냥. 궁금해서. 제가 영일이 형 생각해서 불륜 다음 간통을 넣은 거예요. 아. 이 보기에 장명 센스가 있는 거죠, 이게. 좋아요. 지켜보겠어요. 폐륜, 네, 정답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2번. 전두환이 백담사 갔던 것처럼 박정희가 11.6 없이 살다 물러났다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 유신공주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보기 있습니다. 보기. 1번. 병 걸리셨어요? 병 걸리셨어요? 2번. 미래를 봐야 합니다. 이게 땡겨. 3번. 수첩을 놓고 와서. 뭐야? 4번. 아버지는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5번. 우리 국민들이 악인들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음악인들이에요? 악인. 나쁜 놈들이에요? 국악인도 있는데. 악인, 국악인. 네. 3번. 잠깐. 정답을 해. 정답. 3번. 수첩을 놓고 와서. 이건 너무 웃기려고 하는 것 같다. 티났어. 그래. 근데 이게. 땡입니다. 저는 이거 문제 잘못됐어. 문제가 아니라 보기에 잘못됐어요. 왜요?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지금.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병 걸리셨어요. 이건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다 문장이 안 맞아, 다. 내가 보니까.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미래를 봐야 합니다. 좋아.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행동대장 예리해. 수첩을 문맥이 놓고 와서. 맞지 않나요? 문맥이 안 맞잖아. 근데 이 중에 분명히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억울하게 당했다. 말이 안 맞잖아, 이거는. 그러나 분명히 네. 우리 근혜공주님께서 이 중에 하나를 답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한 진짜? 겁니다. 답은 그럼요. 있다? 정답이 있어요. 정답 있습니다. 6번 답 없음. 아니, 이거는 지금 뭐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양반이 국어를 아는 양반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거 학생이 따져. 이러면 안 네,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근혜공주님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지. 이거 어떻게 맞히라는 거야? 찍으라는 거지. 네, 마이크 원래 꺼주세요. 찍는 거잖아요. 새삼스럽게. 그래, 원래 찍는 거다. 우리 네네. 세대는. 일단 수첩을 놓고 와서는 아니었습니다. 병 걸리셨어요? 미래를 봐야 합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당했다. 우리 우리 국민들이 악인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나쁜 놈이에요? 정답!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문맥은 다 안 맞으니까 어차피. 자, 4번. 왜 4번이냐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억울하게 당하는 바람에 평화롭게 살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4번. 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하셨지만 땡입니다. 땡이에요? 아닙니다. 뭘까요? 이거 다들 남아있는 답들이요. 다들 박근혜 후보께서 어디선지 그러게, 뭐 많이 언제인지 듣는 얘기들이야. 정답. 뭔가요? 정답. 5번. 우리 국민들이 악인들이에요? 이거 맞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왜? 이게 뭐냐 하면은, 앞에 문장 얘기 나오잖아요. 전두환이 백담사를 갔던 것처럼. 전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가 백담사를 갔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해당하지 않고 예. 정상적으로 이 은퇴를 했어. 그럼 백담사를 했어. 그지? 그럼 백담사를 보냈겠지. 이 질문을 이 사람이 유도적으로 좀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안 죽었으면 백담사 간다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뜻이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자는 지금 그 박경재 씨인 거죠. 그러니까 박경재 씨가 이거 악의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당신 아버지 박정희 씨는 11.6으로 죽든지 아니면 백담사를 가든지 두 가지밖에 없었다 길이. 그런 전제로 지금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전제가 없잖아. 네. 계속 통치를 하신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조용히 은퇴를 해가지고 또 국민의 존경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은 정상적으로 답변하셨을 거예요. 평화롭게 잘 살았겠죠. 이렇게 했는데 요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 목이 메십니다. 네네네. 나 흥분했어 지금. 목이 매는 행동대장. 네, 닭다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놀라운 걸 찾아냈어요 지금 놀라운 거를. 아마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11.6이 아니었으면 백담사를 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백담사에 보냈을 거다라는 전제가 된다.
우리 국민들은 백담사를 안 보낸다는 거죠. 어쨌든 5번. 우리 국민들이 악인들이에요? 이거 다 답은? 정답입니다. 오! 네. 우리 국민들이 악인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네요. 이게 상당히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문맥적으로 뭔가 좀 왜 이 질문에 뭔가 좀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라니까. 근해공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는 이 장기 독재를 하다가 쫓겨나거나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서 물러난 사람을 뭐 귀향을 보내듯이 결국 이 교도소로 보내거나 그나마 교도소가 아니고 백담사에 보낸 거는 수양하라고 보낸 거잖아. 근데 그러면은 나쁜 국민이다 이거잖아요. 그지? 백담사를 보낼 국민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명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야 돼? 예? 아니, 그냥 영원히 계속 존경하면서 살았을 거다 이거죠. 우리 국민들이. 사저에서? 예. 내곡동 사저에서? 그럼 폐륜을 저지른 김재규 씨만 나쁜 놈이고. 그건 나쁜 놈이죠. 예, 나머지 국민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라서 가만히 냅뒀을 거다. 그럼요. 이런 정말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게 뭔 소린가 했네. 그렇군요. 이게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그러니까 국민들 소리가 어떤 건지 괴리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좀 함축해서 두 줄로 이제 압축을 해놓은 건데요. 워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박경재 씨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백담사에 가 계신 전두환 씨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차라리 청와대에서 죽어 나왔으면 이런 모욕은 안 당했을 것이다. 이제 이러고 점점점점점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박근혜가 이제 아까 동문서답 자주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는 물러나셔서 좀 평화롭게 지내고 싶으신 것을 굉장히 소망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백담사에서. 그다음에 박경재 씨가 좀 짓궂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질문이 좀 심하더라도 용서해달라 이렇게 백담사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풍긴 거죠. 이제 그랬더니 그 박근혜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물러나셨는데 국민이 왜 저항을 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님께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저항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절대 선이고 국민들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절대 국민들이 그런 저항을 할 리가 없다. 무슨 국민들이 악인들이냐?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정말 이제 그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거죠. 정서가 너무 달라요. 완전히 맞힌 거야 내가. 네. 형님 정답입니다. 통찰력이 너무 대단하시네. 이걸 어떻게? 네. 이걸 맞췄어 내가. 네. 난 천재야. 끝내요. 치킨 먹으러 갑시다. 네. 이 정도면 하나 맞히고. 네? 이 정도면 완벽하게 맞췄잖아 이거. 그래봤자 닭다리 하나만 지금 획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근데- 근혜 여사의 정신세계에 빙의를 한 거예요. 이제 꽂혔어. 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왔어 지금. 그럼 다음 문제도 기대될까요? 근데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죠. 네네. 이게 저기 국민적 저항이 없었는 상태에서 갑자기 총 맞아갖고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그렇죠. 부마 항쟁이 있었고. 그렇죠. 뭐 이미 가시기 전에. 오늘 또 가서 사과하셨어요. 그죠. 오늘 또 사과했네, 맞아. 그 사과는 뭐야, 그럼 또. 이거 가짜 사과. 기념일이었구나, 기념일. 예. 근데 자기 눈으로 다 봤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악인들이죠, 악인들. 악인, 걔 눈으로 봤을 때. 일부 소수의 악인들이죠. 악인들. 야, 근데 이게 89년이 어떤 때였나? 아까 뭐 나이만 잠깐 얘기했지만 민주화 열기가 최고조였던 때가 아니라 이 인터뷰를 한 게 전두환이 백담사를 간 이후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이 시대에 그런 얘기를 했구나. 신기하다. 용기를 사고 싶으세요? 500원. 사고 싶어요. 500원. 네네. 대단한 배짱이지. 그러니까 날짜도 날짜고 아까 이게 인터뷰가 5월 17일이라고 그랬나? 네, 5월 19일입니다. 아, 19일. 네. 5.18 지나자마자. 이제 작정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 억울하신 우리 아버지 5.16의 한을 풀어준다 이제 이러고 작정하고 인터뷰 나온 억울합니다.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에 써먹으면 안 돼요. 고귀한 유행어를. 예? 이런 재수없는 경우에 쓰는 게 아니지. 지금 백담사에 가 계신 전두환 씨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차라리 청와대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이런 모욕은 안 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라든 부정적인 시각을 갖든 어떻든 정권을 혼자 가지고 계셨다는 점에서 독재자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 못할 텐데 그 독재자가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오는 일이 과연 있었는지 또 나온 후에 어떤 그 말로를 보는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박 대통령이 최규하 총리든 누구든 후계자로 지명하고 물러나셨을 것을 결심하셨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가 갖는데요. 그거는 분명해요. 아버지는 그 물러나셔가지고 좀 평화롭게 지내고 싶으신 거를 굉장히 소망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끊어서 안 됐는데 네. 그 장소가 어디든
경상북도 선산군 상무리 고향이시든 어디든 제 질문이 좀 심하더라도 용서하세요.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국민들의 저항 이런 것이 없다고 역사의 가정인 것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물러나셨는데 국민이 저항을 한다고요. 왜 국민을? 물러나서 평안하게 계시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그것이 79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그냥 11일 없이 사시다가 물러났다면 그동안에 박 대통령이 걸어온 길에 대한 국민적 비판 내지 저항 때문에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나 정말 왜곡 일변도로 그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신 일을 깎아내리는 세월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가지고 그냥 온통 국민이 아버지를 그 독재자로서 미워하고 그런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실제 이렇게 정말 추모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묘소를 가보거나 또 새마을 지도자 기타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 아버지 어머니를 추모하는 국민의 마음은 참 굉장히 지극하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거를 바쳐서 일하고 나오신 부모님께 그때 어머니는 안 계셨으니까 아버지께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저항을 하고 그래요? 좋아, 넘어가 보자.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심기일전.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이번 문제는요, 주관식입니다. 네. 난 자야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문제인데요. 박근혜는 이 인터뷰에서 5.16을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정확하게 답해주세요. 이게 요즘이면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렇죠. 이건데. 비슷한데 그것보다 그 당시에는 보다 좀 좀 기사화도 셌겠지. 많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당시엔 좀 더 셌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5.16은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신나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신나요? 신나는 최선의 선택. 땡입니다. 뭘까요? 아싸 최선의 선택이었다. 시끄러워요. 기사화가 굉장히 많이 된.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다들 정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참 이게 트윗 찬스 이런 것도 없고 이게 녹음이니까 생방이 아니잖아. 네. 힌트를 드릴까요? 네, 힌트 주세요. 5.16이 말하자면 땡땡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저가는 혁명이었다. 아니구나. 에이, 우리 품위 있는 여사께서 그렇게 욕을 했을 리가 없잖아. 그렇겠죠. 방송을 한 거지, 이게 지금. 그럼요. 무슨 혁명? 땡땡의 혁명이었다? 그렇죠. 망국의 혁명이었다. 설마. 국자는 들어가. 네네. 그럼 다 나왔잖아. 국의 혁명. 뭐 국의 혁명? 조국의 혁명? 죄송합니다. 막 던지시네요. 치킨 한 마리. 네네. 자, 이건 지금 이제 매국의 혁명? 우리 근혜공주님이세요. 오바. 어디까지 가나 보죠. 네네. 다 넣으면 되잖아. 언제나 하나 걸리겠지. 지금 분위기는 거의 얼마나 재밌는 오답을 누가 썼나 이거야. 그죠. 이게 창의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네. 저는 지금부터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좋아요. 자, 아주 쉬워. 보기도 쉬워. 1번 1국의 혁명이었다. 2번 2국의 혁명이었다. 3번 3국의 혁명이었다. 4번 4국의 혁명이었다. 5번 5국의 혁명이었다. 6번 6국의 혁명이었다. 7번 7국의 혁명이었다. 8번 8국의 혁명이었다. 9번 9국의 혁명이었다. 영국의 혁명이었다. 9국이라 그럴 줄 알았지. 정답 1번! 1국 혁명. 1국 혁명이잖아요. 3국 아니 3국 시대 아니야. 삼국 시대였나 이때가? 네. 좀 맞춰주세요. 정말. 정답! 네. 9국의 혁명이었다. 주워 먹었다. 방송을. 치킨에. 형님 방송을 몰라. 치킨 한 마리, 치킨 한 조각 더 먹으려고. 그걸 바로 물면 어떡해. 우리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요? 이게 고지고대로. 네. 제가 이런 숫자 문제에는 강한 게, 제 이름이 숫자로 돼 있잖아요. 빵일이잖아, 빵일. 어머, 그러네요. 그래서 내 이 아래 동생이 03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집 막내 동생이 09야, 09. 요런 건 내가 잘 하거든. 형제가 9분? 그렇죠?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영구가 데리고 다니는 개 이름 알아요? 땡치. 땡칠이. 걔가 확률이 높아. 근데 땡칠이거든. 영구 07이.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오형제 정말 있는 일인데 아버지가 이제 1호, 2호, 3호, 4호, 5호. 독수리 오형제죠. 네, 진짜로다. 아, 이름이요? 그 중에서 둘째. 2호는 괜찮은데? 근데 성이 안이호예요. 안이호. 안이호. 그래서 옛날에 그 광고 중에서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광고가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모두가 아니오라고 부를 때 예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 얘기하니까 재밌는 거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뒤풀이를 하는데 신입생이 작년인가 갔는데 신입생이다. 이름 뭐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입생한테. 저 민주입니다. 그래요. 민주 이름 많잖아요. 여자도 있고 남자. 장난으로 그녀는 그럼 형은 자주겠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동생 있니? 네. 통일? 맞았어요. 어머, 진짜요? 예, 대박이다. 부모님이 광주 분이신데 이름을 그렇게 정했더라고. 자주, 민주, 통일로 3남매를. 야, 대단하시네요. 성은 뭔가요? 딸이 누구야, 딸이? 성은 제 기억이 안 나. 성이 알고 보면 반씨야. 반통일, 반민주. 반자주, 반민주, 반통일.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야, 애드립을 날려도 너 그런 식으로 날리냐. 야, 저런 공주가 다 유신공주 아니야, 저 공주? 이게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저질인데. 요정이 네. 진짜 친구들 많이 골려 먹었겠다. 아니에요. 저 행태를 보면. 네. 네, 유신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게 괜히. 유신요정. 5.16은 구국의 혁명이었다. 방송 함께 하시는 반민주 씨 계시면.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좀. 네, 반자주 씨,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반민주 씨, 죄송합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닐 거라고 믿어요. 다음 문제 드릴게요. 내가 맞출 때가 왔네. 네네. 4번 문제. 이번에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객관식. 네. 깜짝 놀랐다. 유신공주는 박통 시절 경제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가난을 언급합니다. 공주님께서 언급하신 기간은 다음 중 언제일까요? 1번 500년, 2번 510년, 3번 520년, 4번 530년, 10년씩 올라가. 수학 문제 같아. 5번 550년, 6번 600년, 7번 650년, 8번 5000년. 8번은 아니다. 훅 뛰는 거 보니까. 네. 다 간격이 10년 차인데. 근데 이게 뭐라고 언급을 하나요? 이거 저기 잘못됐어요. 왜요? 8번은 진짜 답이 아니야. 왜요? 왜냐하면 이때가 단기 4,000 몇백 이렇게 나갈 때요. 5천이 채 안 됐을 때. 5천이 안 됐을 때인데. 이게 문제 잘못 냈지, 이거는. 근데 그런 걸 좀 조사를 해보고 문제를 내야지. 신빙성이 전혀 없잖아요.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생긴 게 4,000 몇백 년인데. 공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저희가 문제를 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언급이에요? 이 박통 시절 경제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가난이 이 뭐 6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거예요. 그런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와요. 가난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산업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잘 살게 해줬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면 최소한 이 한반도라는 지역에 국가가 존재했을 때부터 계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문제를 내실 때 개천절 이후에 정확히 얘기하면 정확히 개천절 이후로 날짜를 잡아줘야죠. 우리 당군 왕검께서 근데 단기 4천 몇백 년이잖아 지금. 네. 근데 야, 이상하게 5,000년은 아닌 거지.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그럼요. 아니 내 마음속에는 로또처럼 지금 다른 숫자가 하나 탁 떠올라서 뭔데요? 내가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숫자는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왠지 818년? 왜요? 느낌은 이럴 것 같아. 818년? 그 이해가 없잖아. 욕인가? 지금 욕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욕하고 싶어서. 18년이 들을 것 같은 느낌이. 그 느낌이 그렇다고. 네, 그 숫자는 저는 28년? 너무 짧잖아. 지금 너무 다 짧나? 세 자릿수인데. 18년? 더 짧잖아. 재임 기간하고 유사하잖아요. 재임 기간과 유사하죠. 맞아, 18년이요. 네, 그러니까 뭐 저 정답. 예. 1번입니다. 500년? 500년. 조선왕조 500년 하니까. 네. 500년이 아니고요. 정답이겠지. 조선 때부터 굶었다.
야, 조선 때부터 좀 힘들었다 우리. 네, 우리 공주님께서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면 통 크게 자, 쏴주세요. 그러면은 아직 더 크게? 정답 통 크게. 이 부답 얘기하지 말고 네네. 이 세 명이서 각각 찍어봅시다. 여기 1번 500년. 그죠? 그 가장 근사치에 조선시대. 상식적으로 그지. 조선왕조 500년 힘들었다 뭐 이런 뜻이겠지. 가장 근사치의 답을 말씀하시는 분께 자, 정답. 어, 5번 550년. 550년 찍었어요, 500년 550. 정중간이라서 그냥 그러면 극과 극 정중앙이니까 나도 찍어. 에이, 5000년 틀릴 줄 알면서. 아, 그건 크게. 내가 설명을 했잖아. 왜 설명을 했는데도 그래요. 그래도 자기는 500년, 여기는 550년. 그 다음에 반대쪽 극단이 650년은 좀 약해 보이고 그냥 5000년. 왜냐하면 그녀께서는 허경영 씨와 통하는 분이거든요. 허경영 씨가 보통은 아닐 것이다. 아, 그래도 나라가 생긴 날 이후로 잡아야 되잖아요. 4000년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 아, 그게 이 딱 당군 4333년 기원전 이거는 그냥 이제 학자들의 추정이고 또 그녀의 정신 세계는 다를 수가 있죠. 뭐 우리 고대사를 다시 써요? 이분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차라리 저는 150만 년. 뭐 이런 이해가 돼. 그래. 그건 말이 되잖아. 한반도 지역에 유인원이 존재할 때부터. 그때부터 굶으셨다. 그때부터 힘들었다. 그거는 맞지 말이. 아, 그때 굶었죠. 그때 그죠. 굶었죠. 빙하기 때부터 굶었다. 뭐 그렇지. 그건 맞잖아 과학적으로. 근데 빙하기부터 인류는 굶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문이 우리나라의 가난이니까 나라라는 개념이 생긴 때부터라는 거예요. 저는 사회과학적으로 볼 우리나라? 때.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이 생긴 그 이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5천년 안 된다는 거지. 설마 상식적이면 그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난 5천년 동안 우리 민족이 벗어나지 못하던 기아와 가난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이거 4차원인 거잖아, 그지? 정신 나간 거죠, 그건. 5천년은 설마 아니겠지? 그래, 650년. 650년. 바꾼다. 그럼 7번 되시는 거죠? 그쵸, 그쵸. 네. 정답은 정답이 있어? 정답은? 8번. 5천년입니다. 뭐야! 행동대장 때문에 내 치킨 돌려줘! 내 치킨. 뭐야! 아, 이거 5천년이었어요. 아, 설마 정말 5천 년 그러셨어요. 동안 굶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워딩이 네. 뭐야, 우리 워딩이. 민족이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네. 우리 공주님께서 정확하게 5천년 얘기를 하셨고요. 워딩이 뭐죠? 아버지가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라고 정말 그러니까 생각하신 이 거네요. 그러니까 당군 일의 최고 위대한 지도자시네. 우리 아, 아버지 그럼요. 박정희 그렇죠. 그러니까 구국의 혁명.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족의 5천년의 가난을 극복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유신공주님께서 5.16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가 태초부터 여태까지 굶었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만큼 발전한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한축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150만 년도 아니네. 그래서 5.16이 구국의 혁명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언급한 건데요. 구국이 아닌데. 제가 한 두 문장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5천년 동안 가난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5천년 동안 가난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수모를 당했는데 그동안 지도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전부 가난하고 싶어가지고 그대로 가난하게 남아 있었겠어요? 이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5천년 동안 굶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와요 인터뷰 후반 언급하면서. 아, 5일만 굶어도 죽어요. 5천년은 어떻게 굶어. 아니 근데 그 박정희가 그 밥을 먹게 해줬다 그러는 표현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저는 초등학교 때 상당히 많이 굶었거든요 정말. 지금 이렇게 배가 나는데. 지금도 결식아동이 있어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참 하나의 망상인 게 뭐냐면 모든 국민이 정말 이 최저 생계선을 다 벗어나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중산층의 삶에 들어갔다. 한 뭐 20-30년에 이제 이 어떤 경제적인 혁명으로 산업혁명으로 갔다. 산업화로. 그건 모르겠는데 5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아돌아서 다 먹고 못 죽는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쵸. 정말 이 자식들 굶는 모습에 가슴 아픈 부모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다 배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옛날 그 속담이 야, 나라님도 뭐 가난은 먹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도 있는 거고 각 학계에서는 그 최근에도 야, 이 경제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와요. 우리 국민들 걱정해. 이런 말씀을 그 라디오 100회 기념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박정희가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그 위에 지금 우리는 굶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
뭐 돈 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뒤에 놈들이 다 망친 거죠. 그 이후 그러니까 뒤로 한 놈들은 다 개새끼들인 거죠. 전두환 이후 그죠? 이런 5,000년 만에 나라를 이렇게 반석에 올려놨는데, 예? 그 뒤로 그냥 다 작사를 내놓은 거죠. 점점 몰입되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계속 집권하고 계셨으면 그럼요. 우리는 이런 방송 안 하고 지금 맨날 치킨만 뜯고 있어도 되는데. 근데 저는 이건 아주 구체적인 게 있어요. 제 개인 경험. 그 당시 경제 상황이 어땠는가. 70년대? 뭐 가난을 극복했다, 뭐 경제를 살렸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이 개소리인 게, 제가 아직도 이제 이 먹는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그 당시 라면이 상당히 고급 어떤 식품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부모님이 간혹 라면을 끓여주면, 아주 그날 땡 잡은 날입니다. 뭐 그죠. 지금 뭡니까, 뭐 그런, 외식 업체들 있잖아요. 뭐 아웃백 같은데 뭐 이런 거 가는 거야. 없어요. 그날이. 거기다 계란까지 넣어주는 날로 아주 난리 난 거지. 맞아. 저도 어렸을 때 그 라면만 먹으면 비싸니까 그것도 수제비를 뜯어갖고. 아, 저희는 국수. 예. 국수를 섞어 라면에다 섞어서 국수를 먹죠. 섞는 거예요. 아, 소면을. 네, 맞아요. 예. 소면을 섞든지. 그러니까 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것도. 그죠. 예.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최고의 식품이었어,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렇게 라면을 양이 많게 하고 좀 더 끓이죠. 그죠, 좀 불리고. 그래, 좀 불려가지고 네. 식구들, 저희 동생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 저는 뭐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요. 원래 라면 맛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렇게 진짜요. 풀어가지고, 아, 진짜요. 이렇게 원래 라면 이렇게 끓이는 거구나. 완전 속은 걸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 기억이 몇 년도의 기억이 대략? 아, 그 대략 뭐 70년대 후반이죠. 78년, 9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그랬냐, 그럼.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완전히 뭐, 먹고 살기 진짜 힘든 사람 한 명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여기만 봐도 70년대에, 지구죠? 태어나신 분 중에. 나는 66년생이니까 딱 아, 유신 세대지. 전 유신 세대. 70년대에 태어났죠. 그죠, 70년. 네. 71년생이니까 또, 그 유년기를 하여튼 그 시대에, 그러니까요. 박정희 시대 때 보냈던 분들은 3명 중에 2명이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라면은 그렇게 먹는 게 맞다. 맞아요. 그럼 70%가 그러고 살았다는 거야,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월급을 타시면은 예. 항상 이렇게 굶지 않으려고 라면을 박스를 이렇게, 삼양라면. 이제 그죠, 그 당시에. 네. 예. 항상 박스를 사다 놓고, 그거를 저희가 못 먹게 항상 장롱 위에다 올려놓으셨어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낮에 배가 고프면은, 멀리 의자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라면이 두 줄로 있잖아요, 두 줄로. 두 줄로 있으면은 위에 줄을 먹으면 걸리니까 밑에 줄을 이거 위에 걸 물론 빼가지고 밑에 걸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뒤지게 맞는 거지, 진짜. 걸리기 맞았죠. 전에 예. 어머니는 아니 쥐가 있나? 자꾸 박스에서 왜 라면이 없어지지? 그랬더니 그때도 쥐는 있었던 거야. 그 당시가 이제 각하의 전성기예요. 그렇지. 그 유명한 포스터가 있습니다. 사람은 굶고 쥐는 살찐다. 그때부터 살이 쪄오셨어요. 맞아요. 한 20원 하지 않았나요, 라면이? 좀 더 쌌나? 50원, 뭐 20원, 이때. 20원 정도. 예, 뭐 그런 기억이 나는 거야. 네, 삼양라면 20원. 맞아요. 근데 전 진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요. 그리고 전 쇠고기 당연히 라면. 라면이 좀 해피라면, 이렇게 이런 거. 못 사는 사람들이 라면을 이렇게 끼니 때우듯이 먹는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도 그랬을 거다 보통 생각하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네요. 라면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그게 제일 맞아요. 호사였어요, 먹는 걸로. 맞아요. 그 이상의 게는 먹을 어떤 엄두도 못 냈다는 거지. 그렇군요. 지금 제가 그래요, 그 가난했다는 회상을 하는 거죠. 예, 박정희 시절에도 가난했다. 매우 가난했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고무렵에 부모님이 한번 이제 불고기집에를 데려갔어요. 이야. 그래갖고 부자였는데? 불고기를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아무리 좋은 유명한 식당에 가서 먹어도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야. 그 맛이 안 나. 라따뚜이구만 완전히. 야, 그래 뭐 재료가 안 좋아졌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생각이 났어요. 왠가요? 그 당시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거야, 그거는. 안 마실 수가 그렇죠. 수가 맞아요. 없죠. 라면도 맞아요. 맛있었던데. 그러니까 그런 맛을 지금은 본래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워요. 한 5년. 저를 굶겨주세요. 그 맛을 찾고 싶어. 근혜공주님이 대통령 되시면 해줄 것 같아요. 실현시켜 주실 텐데. 라면에다 국수 풀고 우리다. 그때 그 맛? 친구네 집에 가서도 이렇게 다른 거 해주는 것보다 라면 끓여주면은 진짜 그 집이 진짜 정말 잘 사는구나. 아, 그죠. 예. 과시용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래 과시형했었죠. 라면에다가 김치 딱 해주면은 이거 계란을 어디 감히 넣어요. 맞아요. 이 미국
천지의 이민은 우리한테 공화당 정부도 없었고 박정희 씨도 없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계셔서 경제 발전이 됐다는 것은 허구라는 제일 차적인 증거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공화당 정부 때 대한민국 영토 내만 살펴봐도 그 저임금 속에서 우리가 이 공돌이 공순이 그런 말을 씁니다. 저는 그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그분들이 공장에서 수고를 하시니까 그분들의 그 눈물과 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그분의 개인의 행복이지 절대 그분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강력한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그 좁게 보게 되면 한이 없어요. 교포에 대한 것도 그래요. 어머니가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데 우리가 교포를 가장 위하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그 가난을 면하고 빨리 그 잘 사는 나라가 돼서 그렇게 해야 교포들이 어디 가서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 어깨를 피고 사는 거 이것이 그 가장 그 교포를 위하는 첫째 길이 아니냐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못 살 적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뭐 한국이라는 말도 못하고 일본 사람이다 이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 자기 나라에 대해서 긍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거가 벗겨졌잖아요. 이제는 어디 가든지 참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공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나라 건설을 갖다가 뭐 어떤 한 분이 딱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가난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5,000년 동안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수모를 당했는데 그럼 그동안에 지도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전부 가난하고 싶어가지고 그대로 가난하게 그렇게 남아있겠어요. 또 우리나라보다 여건이 좋은 나라가 지금 많거든요. 자원도 풍부하고 공산당의 위협도 없고 그런 나라도 가난하고 싶어서 지금 후진국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 가난을 몰아낸다는 것은 그냥 결심만 해갖고도 안 되고 어떻게 뭐 이런저런 노력해서도 안 되고 참으로 물론 하늘의 축복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게 또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말하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세일즈 그거 하면서 그냥 미친 듯이 뛰고 국가 건설에 정말 미친 듯이 그 뼈를 깎는 그런 그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는 물론 국민 전체가 이룬 그거지만 또 그 지도력이 없이 그런 그 민족의 자각하고 그 저력이 흘러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딱 보면은 이게 프랑스 대혁명 때 그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모든 국민을 다 배불리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몰라 사실로. 예, 본인은 배가 부르셨으니까. 그렇지. 그때 뭐 이 저 청와대에 살면서 뭐 또 이 그 철통 경비를 할 때인데. 김신조도 넘어오고 무시무시할 때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뭐 각설이를 받겠어요. 뭐 거지를 받겠어요. 거리의 빈민을 받겠어요. 뭐 어디 가면 다들 뭐 난리가 나고. 진짜 뭐 대선 토론회 하면은 대선 후보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라면을 혹시 먹어보신 적 있어요? 진짜요, 맞아요. 정말로 진지하게. 근데 또 이제 대선 후보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은근히 또 이게 먹어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오뎅 같은 건 먹게 돼요. 근데 왜냐면 라면은 시간을 많이 뺏겨야 되거든. 아, 그런가? 이분이 그런 걸 먹는 거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면을 먹게 되면은 한참 다 먹어야 되잖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시장 가셔가지고 4월 총선 전후해가지고 찍으신 사진을 우연히 봤거든요. 호떡을 드시는 거예요. 야, 그럼 간단한 건 먹지. 호떡을 드시는데 표정이 완전 썩어. 너무 맛없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 먹어본 것 같은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이런 표정.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이게 맛이 있고 없고는 둘째치고 이렇게 정말 특수하게 자란 어릴 때부터 이런 분들의 경우에 보통 결벽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릴 때부터 너 그거 만지지 마. 그렇죠. 더러운 거야. 너 그거 먹으면 병균 얼마, 병 걸려. 맞아. 병 걸려요가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야. 병 걸리셨어요? 늘. 왜냐면 너 그런 거 떼지 만지지 마. 병 걸려. 병 걸렸어요? 이거 그냥 익숙한 거거든. 그거 보니까 저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에비에이터라는 영화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워드 휴즈가 결벽증인데. 네, 미국의 대재벌인데 악수하고 손 닦잖아. 네. 저기도 안 만져. 이렇게 화장실 뭐 문고리 이런 것도 안 만지고. 대중 수건 꺼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예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그런 상류층의 생활을 좀 이해를 못하죠.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배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배우들도 어렸을 때 밑에서부터 밑바닥에부터 쭉 열심히 하고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예. 정말 뭐 정말 그 벼락 귀족 맞는 집안, 사람들이 있죠. 네, 귀족 집안에서 좋은 태어나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배우가 된 그 뭐 이름만 되면은 많아요. 예를 들어 유명한 그 있어요. 남궁원 씨 대배우의 뭐, 아들 홍모식이 사장님 있잖아요. 뭐 의원도 돼 있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그 실수로다가 이렇게 그분은 실수를 하신 분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렇게 없이 사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돈만 생기면은 어디 다녀야 되니까 버스 토큰을 사야 되는 거예요. 토큰. 예. 그리고 버스 토큰을 추억의 토큰이네. 옛날에 그 까만 지갑 있잖아요. 예. 까만 조그만 가죽 지갑, 가죽지갑이라고 동전 지갑. 동전 지갑 이렇게 잘 짚어 이렇게 쭉 열면은 열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토큰이 우장창창 쏟아진 거예요. 근데 그 조금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귀족이. 귀족 배우 토큰을 딱 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머 구멍 뚫린 돈이 다 있네. 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 뭐 우리 정몽준 씨도. 네. 근데 제가 어제 지난주에 역전인 줄 알았겠다. 역전, 그죠? 아직도 상평 통보를 아니죠. 이분 골동품을 투자하시는구나. 너 부자구나. 그렇지. 그래서 놀란 거지. 근데 제가 패친이 지난주에 사진을 올려놨어요. 박근혜 씨 사진을. 이걸 왜 올려놨나. 그럼 퀴즈를 냈더라고요. 요 사진에 잘못된 김장을 이제 담그시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행사 있잖아요. 한참 논란이 됐다는 페이스북에서. 김장 담그기 해가지고 김치를 손에 이렇게 들고 이 스티로폴 박스에다 보통 넣잖아요. 여기서 잘못된 장면은 퀴즈를 내셨더라고. 거기도 또 퀴즈네. 예. 근데 두 가지 제가 보니까 하나는 이제 대부분 맞히시는 거고 하나는 못 맞히는 게 있다.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 스티로폴에다 그냥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비닐을 이렇게 하든가. 그죠. 비닐을 싸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냥 넣고 있더라고요. 안 먹게 버리는 거죠. 어차피 안 드실 거니까.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 뭐 이런 거. 그치. 안 드실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김장을 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렇지. 저는 알았어. 네. 근데 그 패친 중에서도 잘 모르더라고 다들. 남자들이 비닐을 깔아야지. 이제 아주 호강하고 사는 거죠. 마누라한테 안 쥐어 터지고. 근데 저는 쥐어 터져봐서 아는데 김치를 이렇게 그냥 막 잡으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버무린 다음에 이렇게 끝을 잘 단도리를 해가지고 그럼요. 이 속이 안 흘러내리도록. 네, 동그랗게 말듯이 해서 잡고 그래갖고 넣어야 잘 되죠. 이렇게 애기 보듬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탁 차곡 놔야 되는데 이거를 윗대가리 턱 잡고 폭탄 잡은 것 같은 거야. 야 이거 터지면 안 돼. 병균 덩어리들이. 저도 막 봤어요. 속이 흘러내리는 거야 보니까. 그 사진 봤어요.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되나 이런 표정을. 진짜. 게다가 오늘 또 재밌는 사진 봤습니다. 뭔가요? 오늘 진짜 병 걸리실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 우리 박문환 새 후보가 한 자리에 지난주에 주말에 모임을 했었어요. 이북도민 체육대회? 네, 거기서 이제 다시 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같이 이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그거는 저 과학기술인 체육대회. 과학기술 마라톤. 거기서 어깨동무 했죠. 네, 어깨동무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철수, 이제 문재인 후보 가운데 있었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한편에 있었어요. 근데 둘은 벌써 이렇게 딱. 했어.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매우 해맑은 표정으로 그렇지. 손을 내밉니다.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자고. 근데 표정이 뭐 이런 게 어디 감히 공부해야 돼. 손을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천한 게. 뭐 병균들이 뭐 이런. 근데 이게 사진을 순간 딱 잡히잖아요. 눈빛이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내가 경쟁하는 사람이어서 뭔가 서먹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어깨동무를 한 번도 안 해봤겠네. 천한 것이지. 내 몸에 손을 대지 말고 막 병균들이 나한테 덤빈다 이런 딱 표정이더라고. 나는 결벽증이 진짜 심한. 우리 행동대장이 너무 그 녀석을 음해해. 맞아. 오바야.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장면이 또 있어요. 또 다음 장면은 셋이 정말 나란히 이렇게 되게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키가 제일 크고 또 연배도 연장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박 후보랑 갑인데 흰머리라서 5, 2년, 5, 3년인데 좀 이렇게 큰 오빠 같으니까 안 후보는 키가 좀 작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박 후보도 이렇게 어깨를 감쌌어요. 그 지금 병 걸릴까봐 오지 마. 이건 이제 행동대장의 분석이고 내가 보기에는 집에 가서 그네 여사가 되게 기분이 푸근했을 것 같다. 정말 오랜만에 남성이 어깨를 감싸는 거야. 또 문재인 후보 미남이시잖아요. 그런 그림을 설레. 누가 박근혜 어깨를 이렇게 탁 감싸겠어. 그래서 남자의 품에 한 번 안긴 거지. 이 와중에도 변태짓이야. 이 와중에 변태짓이 나와? 같은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해석이 달라. 그게 아마 집에 가서 옷 버렸을 거예요.
옷 태워버렸어. 태웠죠. 그랬을 것 태워야 같아. 돼. 그 옷 또 입고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종북 병균이 옮습니다. 근데 종북 바이러스가 옮기 때문에 그 태워버려야 돼요. 아마 근혜공주님께서는 한 번 입었던 옷은 다시는 안 입지 않으실까요? 그 정도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70년대에 뭐 어머니 유경수의 가정교육 보구자란 것도 있겠지만 되게 그때는 이제 기워 입고 뭐 그러던 시대고 되게 70년대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옷을 한 번 입고 탁 버리는 건 어찌 보면 약간 그 신세대 소비 풍조고요. 그럼 두 번 입고 버리나? 아니, 근데 그거 못 버려요. 제가 볼 한 때는. 번 입고 예. 정말 이 병균 옮은 건 태워버리겠지만 웬만한 옷들은 종북 바이러스. 세탁 바로 해서 비닐 포장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데 다시 꺼내 입을 일이 별로 없겠지.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갖다 두는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입어요. 그런 옷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스타일의 옷을. 네, 그런. 거의 골동품 수준의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약간 옷도 좀. 네, 그걸 버리면은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 70년대 품 그 이상한 거를. 오택동 인민복 같은 거 주로 있잖아. 그렇죠. 스타일. 그것도 아버지가 교육을 잘 시킨 거죠. 왜? 남노당 시절 이제 그리고 인민복 같은 거 자꾸 입히고. 우리 동지들의 패션은 이런 거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러고 살았다 이걸 보여주려고. 빨치산 패션을 고수해라. 다 일리가 있네. 네. 유신공주 패션까지 갔습니다. 너무 많이 갔다. 네. 다음. 지금은 나 5,000년 맞출 뻔 했는데 망한 거잖아. 그렇죠. 결국은 뭐 아무도 근데 못 맞출 수가 없지, 이거 어떻게 맞춰요? 네, 5,000년이라고 넘어가 이야기를 봅시다. 하셨습니다. 그렇지.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 안 되는데. 네. 이 양반이 책. 반올림 하신 거예요, 반올림. 네. 5,000년 동안 굶주리셨다. 네. 앞으로 5,000년 딱 채울 때까지 굶주릴 거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5,000년을 더 굶주린 다음에 대통령 되시겠네. 그래야 되잖아. 5,000년 만에 한 번씩 나와야 되니까. 네. 5,000년 동안 안 돼요, 이제 이분은. 판타지야. 5,000년마다 환생해.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야, 아마. 병균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헨리 행성도 아니고. 야, 드디어 이제 뱀파이어설 나옵니다. 뱀파이어설. 인간 방부제 아니에요, 인간 방부제. 네. 이제 겨우 4번째 문제까지 하셨고요. 진짜 말들이 많아. 오늘 안에 문제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하자. 아이, 짜증난다. 뭐야, 이게 맞출 수가 없잖아, 이거.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네? 지금 전 닭다리 하나도 못 얻었어요. 다음 주에 딴 나 거야 맞출 돼. 때까지. 네. 박근혜 발말기 최강현승 퀴즈쇼 편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네. 주관식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유신공주는 4.19 이후에도 나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5.16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5.16 때문에 5.17이 있었다는 질문에 과연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이 5.17은 이제 5.18 얘기하는 거죠. 5.18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왜 이제 신군부 5.17?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 쉽네, 주관식. 하루 차이 아니에요? 나 이거 답해주고 싶어. 괜찮은데? 질문이 이상해, 이것도 역시. 5.16이 있어야 다음 날이 있잖아. 17일이 있잖아. 16일이 있어야 17일이. 이건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죠. 이 정답! 5.16이 저물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답. 그제 이거 넌센스 퀴즈야 보니까. 16일 다음에 17일. 17일 다음에 18일. 나는 그 표정이 연상된다. 그러니까 질문자 박경재 씨가 5.16 때문에 5.17이 있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음 날인데? 그걸 왜 묻지? 이런 식으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건가? 스칼렛 오하라네. 이 질문의 요는 5.16 때문에 5.18이 있었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4.19 때문에 5.16이 있었으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례 때문에 이 전두환 신군부가 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거에 요약이죠. 질문을 한 거예요. 선행학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면 또 따라하지. 그러면 우리 박근혜 여사의 사고 방식이라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은 아버지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틀렸어요. 주관식이라 이거 어렵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힌트를 드리면요, 굉장히 불쾌하신 거죠. 어디 우리 신 같은 하늘 같은 아버지를. 정답. 네. 생각났어. 병 걸리셨어요? 이게 딱이야 이 질문에 답하. 아직 여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 아니요. 말은 최근에 들어서 하신 거죠. 네. 병 걸리셨어요? 딱 맞죠? 딱 맞는데 이게 지금. 그 말 하고 싶으셨겠지만, 네, 방송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추론으로 보면 말이죠.
60년 4.19가 일어났어요. 4.19 때문에 혼란이 막 있었고 그때 이제 이승만이 하야하고 이기붕일가 자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2공화국이 들어선 거는 60년 8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 이제 혼란기를 거쳐서 장면 뭐 이제 내각제로 윤보선 대통령 제2공화국이 섰는데 그 다음 5.16이 터졌기 때문에 실제로 제2공화국은 한 8, 9개월밖에 통치를 안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신정부가 수립되고 어떻게 한 6개월 상간에 뭐 판가름을 해요. 이 정부는 아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한번 주장한 적이 있지만 박정희는 이대로 민주공화국 정부로 흘러가면 정변의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안정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안 된다. 그치. 그러고 이제 들고 일어나서 엎어버린 거잖아. 그렇죠. 행여나 민주정부로 안정될세라. 엎어버리고 안정될세라. 잘 갈까봐.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국가개발, 뭐 5개년 계획 이런 건 다 2공화국 때 플랜들을 그렇죠. 자기 걸로 차용해서 써버렸단 말이죠. 네네. 그래 놓고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11.6 시해가 된 이후에 신군부가 또 냅다 그냥 네. 민주화의 봄이 올세라. 그쵸. 봄을 꺾어버린 건데. 뭐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했던 5.16 쿠데타 때문에 신군부에 또 정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박근혜는 해맑게 웃으면서 아류는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아버지가 원조다. 우리 아버지는 잡수고 나머진 다 아류죠. 뭐 아이뽀, 뭐 겐역시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대충 분위기는요. 병 걸리셨어요? 이런 것과 비슷한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느낌과 비슷한데요. 모르시겠죠? 이거 맞추기 진짜 좀 어려울 것 어렵다. 같아요. 어렵다. 네. 어려워. 감기 걸리셨어요? 병 걸리셨어요? 아닌가? 네,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아하. 그런 어거지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맞힌 거네, 거의. 병 걸리셨어요. 병 대충 걸리셨어요. 비슷했어. 비슷하잖아, 그거는. 그런 어거지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5.16 다음 날은 5.17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어거지 논리가 어디 있어요? 다음 날에 5월 16일 다음에 5.17 안 된다고. 안 된다. 네네네. 근데 왜 어떻게 미래를 얘기해? 날짜가 멈췄는데. 네, 그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디 그걸 지금 뭐 아류랑 비교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4.19 전에 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로 이제 부정선거다 굉장했잖아요. 그때 과연 이렇게 그냥 놔둬갖고 되겠느냐. 군도 또 이렇게 돼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부정선거에 앞장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결심을 했는데 다행히 4.19가 그 의거가 있기 때문에 안도를 하고 그러면 이 4.19로 인해서 나라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계획이 전부 취소됐잖아요. 근데 그 4.19 후에도 그 나라가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하자면 5.16 혁명이 난 건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16이 있었기 때문에 550이라고 흔히 말하는 전두환이라는 또 다른 군사 독재 정권의 출현이 있었고 따라서 5.16을 미화시키고자 해도 그 잘못이 그 후에 연면이 이어진 군사 독재로 나타났기 때문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어거지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럼 어떤 점이 어거질까요? 5.16과 그 5.17은 다른 거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5.1 군인이 총을 들고 헌정을 중단시킨 점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게 그 상황 어떻게 군인이 개입했다. 네.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같지만은 국민학교 어린애도 아닌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 5.16이 있었기 때문에 5.17이 있었다. 그런 것은 5.16을 갖다가 말하자면 아버지가 하신 그 모든 것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어거지로 갖다 붙인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5.16이 있었기 때문에 5.17이 있어요. 5.16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5.17이라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그때 나선 것이 잘못이지 5.16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5.17이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5.17은 잘못된 것이죠. 그거는 지금 뭐 청문회를 통해서 그 50에 대해서 쭉 제가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이 많은데 그거를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두환 장군이 박정희 장군 흉내를 낸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에는 어거지 논리다. 그렇지가 않다. 그쵸, 전두환은 원래 깡패였다. 우리 아버지는 구국의 혁명가였고. 근데 좀 그러니까 레벨이 그렇다. 다르다. 아,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실 이제 이 전두환 씨가 박정희 대통령의 양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빠 불렀다면서. 그렇죠. 오빠 동생 사이인데. 돈도 6억 받았고. 네. 싸가지 없이 아버지 흉내를 내잖아요. 폐륜이네, 폐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 본 거잖아, 내가. 전두환 오빠랑 나 봤는데 저거 머리숱도 별로 없고 저거. 어디서 굴러먹다가 개벽다귀가 감히 아버지 흉내를 내가지고 총질하고 다니고. 기분이 확 나쁜 거지, 이거는. 어디 감히 우리 아버지 흉내를. 이것도 커닝 좀 해야 되겠다. 박경재 씨가 이렇게 물어봐요. 저기 혼자만 답지를 들고 있어. 문제 내는 저도 몰라요. 저거 선생님들만 보는 뒤에 해설서. 그치. 정과죠, 정과. 정과. 옛날 옛날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박경재 씨가 박근혜 공주님께 5.17은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물어봐요. 대놓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한참 50 청문회 할 때요. 그죠. 50 청문회를, 50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50에 대해서 쭉 제가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뭘 느끼셨을까? 어. 궁금하네. 항상 이분은 역사에 맡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그런데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5.16 혁명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지금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그러는데 그때는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5.17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5.16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공주님 말이에요. 다음표. 좀 무시무시해요. 이런 얘기 들어요.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참 주관적이다. 왜냐하면 이 전두환 장군은 되게 이제 이 무시무시한 카리스마로 이 12.6 이후에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 장악했고 그다음에 요직을 맡으면서 예.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일종의 용비어 청가를 막 흘려요. 그렇죠. 당시 쓰리허가 있었죠. 쓰리허. 그래서 난 기억에 생생한 게 전두환 장군 퇴역식을 TV에서 중계를 해줘. 아, 정말요? 장군이 저녁식을 하는데 왜 TV로 국민들이 그걸 봐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나오는 거야, 자기가. 체육관에서요? 그래서 참 이게 남미의 군사정부 같은 느낌이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청소년이었지만 조숙하게 역사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두환보다 60년 5.16 때에 이 박정희는 더더욱 국민들한테 지명도가 없었거든. 그죠, 뭐. 나이도 젊었고. 그리고 그때 미디어에 나왔겠어, 뭐 어쨌겠어. 별 2개인데 뭐,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요. 예전에 12.6 때 그때 아마 수사 발표했을 거예요. 수사 책임자로. 뭐라 그러죠? 합수부 부장? 뭐 그런 합수부 뭐였지? 보안사령관. 보안사령관이었던 것 같아요. 보안사령관이면서 합수부 무슨 이 수사 그래서 총괄 책임을 맡았었지. 문호 아저씨 필름 나올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필름이 그거예요. 이제 흑백 테이프 딱 앞에 앉아가지고 앞에 마이크들 쫙 있고 이제 발표하는 거죠. 이미 세팅 다 돼 있었다 봐야죠. 그렇죠. 군대에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방송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이 전두환 각하의 놀라운 업적 중에 하나가 난 그게 웃긴 게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던지면서도 약간 불안했어. 아니 조명도 있고 그런데 전두환 각하 시절에 컬러 TV가 등장한 거야. 그렇죠. 근데 갑자기 9시 땡전 뉴스에 컬러로 문어가 나오니까 전날까지는 흑백 문어였는데 갑자기 이제 살색 문어가 나오잖아요. 이마에 광태가 딱 이런 거지. 진짜 웃기긴 웃겼는데. 이코노 칼라 뭐 이래서. 이코노 칼라 텔레비전. 생각나죠. 이코노 칼라 텔레비전 뭐 이렇게 시급하고 그랬어요. S전자에서 나왔다. 근데 어쨌든 저만 모르는 얘기를. 네. 근혜 여사는 태어나질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 어거지 논리다. 아버지와 전두환 오빠의 레벨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네. 선을 그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정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근혜 우리 후보 공주님께서 점점 분노하는 게 이게 병 걸리셨어요?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성깔이 딱 나오는 점점 장면들이. 이제 히스테리컬 예, 해주는 이런 게 거야. 군데군데 나와요. 그런 어거지 논리가 세상에 어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는 국민들이 악인들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게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하면 이분이 어떡할까.
근데 기자들은 좀 예의 있게 하잖아요. 예, 좀 자극을 해도 생각이 달라서 서로 예의를 좀 갖춰서 이렇게 하는데 대선을 보면 그런 거 아니잖아. 이 판 사판인 거잖아. 맞아요. 그렇죠. 약을 팍팍 올리고 아. 깐죽거리고 장난 아닐 텐데. 야, 이분이 저는 잘못하면 마이크 집어던지고 사상 초유의 이 대선 후보 토론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에요. 아마도 프롬프트 앞에 딱 놓으시고요. 무슨 질문을 해도 프롬프트만 읽으시고. 네, 그렇죠. 원래 그런 거죠, 뭐.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제일 재밌는 장면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젠틀한 편이잖아요. 아, 그죠. 뭐 쌈마이가 아니잖아. 음. 그러면 되게 정중하게 질문할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산업화 경제 성장은 업적을 이루셨죠. 이랬는데 이제 프롬프트 그런 어거지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런 동문서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니죠. 뭐 우리 국인들이 악인인가요? 뭐 이런 거. 네네네. 아니면 뭐 민혁당 또 나오겠지. 어쨌든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퀴즈쇼인 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정도 수준에서 답변들이 나오겠네. 아, 그럼요. 5,000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잠시 우리 박근혜 공주님의 5.16에 대한 설명 육성으로 한번 오.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5.16과 5.17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또 평가를 보류하시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그러니까. 면도 인정하시는 건지 5.17에 대해서. 제가 그 5.16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시죠. 하도 그 시대 상황이 거의 망각되고 군이 개입했다 이런 것만 자꾸 예.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뭐 그 당시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또 상기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5.16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상황이 과연 어땠는가? 그때 우선 그 실업자가 수백만이었거든요. 그때 실업자는 가족을 데리고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수백만의 실업자가 있다는 거 국가적으로 큰 화근이죠. 또 지금은 들어보기도 힘든 말, 전략농민이라는 거. 먹을 게 똑 떨어져가지고 그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다 간신히 연명했던 농민이 속출했던 시기였어요. 오죽하면 혁명 공약에서 절망과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혁명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제도 지금하고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가지고 밀수가 횡행했죠. 아버지가 5.16 일어나기 며칠 전에 그 백화점에 양말하고 네일을 사러 가셨는데 전부 일제, 홍콩제, 미국제만 내놓더래요. 그래서 그 국산은 없느냐고.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가지고 저 구석자기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거를 그 상점 주인이 꺼내오면서 이게 국산이 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쓰겠느냐고. 차라리 외제를 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를 기억하는데 그 경제가 그런 지경이었죠. 또 데모가 의사당 앞에서 매일 각종 데모가 있고 의사당 안에서는 또 국회의원들이 이불 깔고서 극한 투쟁을 벌이고 학생들도 연일 데모하고 심지어는 국민학교 학생들까지도 담임 교사 타교를 전출하는 거 결사 반대다 해가지고 국민학교 학생들까지도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하고 우린 그때하고는 우리나라 형편이 특히 북한하고 대치해서 볼 때 말할 수 없이 달랐어요. 그때 우리가 북한에게 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군사력에 있어서나 경제력에 있어서나. 그러면 그때 공산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다면 공산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공산혁명을 위해서 완전히 상황이 무르익었다고 그 사람들이 판단해가지고 수많은 간첩을 난파하고 대남 방송을 강화하고 전단을 뿌리고 그 국내에서는 용공 세력이 간첩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불안을 극도로 선동했죠. 그리고 반공의식은 그 사이에 자연히 해이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스스로 남북회담을 열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조목조목 한번 다시 말씀 여쭤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이 부자를 가지고 농성을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유신 전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또 학생들의 데모 북으로 가자 남으로 오라는 것은 바로 이 시점 현재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때 민주화가 됐으면 다 끝났을 일을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늦어졌다는 평판도 있고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혁명 공약을 얘기하시니까 박 대통령께서 혁명 공약에서 조속한 신뢰에 군으로 복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어긴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뭐 순서가 좀 바뀝니다만 삼선기한 때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번 한 번만 뽑아주시면 국민 여러분이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러고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죠. 수없이 거짓말을 하셨다 하는 비판이 있는데 좀 말을 심하게 하는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대항해서 싸우던 야당 인사들이 지금 야당의 지도자 노릇을 하는데 그때 안 배울 것을 배워가지고 국민들에게 수없이 거짓말하고 위약을 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민주화가 될 것을 그렇게 아버지가 중단을 시키셨다 하는 얘기도 그래요. 민주화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있은 다음에 민주화도 할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없어지는 판인데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민주화를 할 수가 있나요? 그때 그 시국을 저 보는 분들의 의견은 5.16이 먼저 났느냐 공산당이 먼저 쳐들어왔겠느냐 그런 그 시점에서 5.16이 다행히 먼저 나서 파멸 직전에 국가가 구출됐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라가 없어지면 그 다음엔 뭐 민주주의를 못하는 건 둘째치고 다 죽는 판 아니에요. 따님께서 아버님을 변호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답은 안 하겠지만 예, 말씀하시고 그 5.16 혁명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죠. 지금은 뭐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그러는데 그때 국민의 지지를 받았어요. 이걸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중단시켜 죄송한데 그 박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걸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그에 앞서서 지금 새로 나온 말씀인데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추모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 관한 추모 사업. 그런데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김종필 총재라든가 또 11.6 당시에 공화당 당의장을 하시고 지금 민정당 당의장을 하시는 박준기 씨라든가 또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원내 총무를 하다가 지금 국회의장 하시는 김재순 씨라든가 숱한 많은 분들이 현재도 정치인으로 활약을 하시는데 추모 사업에 전혀 관여 안 하시고 박 대통령을 전혀 옹호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의 반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 추모 사업회를 하면서 그 정치인으로서 그 아버지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 추모 사업회를 성원하고 돕고자 하는 분은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봤지만 어떤 정당이 딱 그 추모 사업회와 같이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그 그리고 관련을 또 떠나서라도 아버지를 옹호 안 하는 문제는 네. 그게 왜 국민이 말하자면 추모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느냐. 말하자면 아버지를 만약에 하신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그런 높은 자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박 대통령 변호를 안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버지가 글쎄요. 둘 중에 하나같이 저는 보는데요. 하나는 박 대통령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들을 잘못 골라 쓰셨거나 네. 아니면 국민들의 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니까 그분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걸까요? 국민의 반감 때문에 그렇다는 건 네. 저로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뭘 물어보셨죠? 예, 왜 옹호를 안 하고 예,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뒤집어서 말을 하게 되면 유신만 해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신을 우리가 해야 산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유신에 대해서 옹호를 안 한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을 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도 유신을 외치고 다녔던 것이 어떤 그 소신을 자기 소신도 정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그 높은 자리를 하니까 그 부귀영화가 탐이 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유신을 얘기해도 한 자리를 한다든지 그런 이득을 볼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그 자리를 어떤 높은 자리를 원하는 그런 거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선 지금 말할 필요가 네. 없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 점은 어떻습니까? 아까 혁명공학과 유관에서 박 대통령이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약속을 안 지켜서 이 대한민국 그거 언제 땅에다가 그렇게 끊임없이 또 바꾸셨다고 그러세요? 이 대한민국